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도 남북 경협주를 분석합니다. 이에 앞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지수들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선물은 올랐으나 다우와 나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국내 주요 지수들도 내렸습니다. 우리는 선물까지 함께 내렸습니다. 종합의 경우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또 반등할 그 폭도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상승을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일 증시에서 상승을 예상하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코스닥은 양봉에 포함되는 도지가 나온 관계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선물은 그 모양대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종합과 코스닥은 내일 오를 가능성이 많지만 선물을 보아서는 역시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락보다는 상승인데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 분석할 종목은 남광토건, 삼부토건, 한국석유입니다.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거래량으로서는 특별한 시그널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움직임에 있어서 상승과 하락이 있어야 하는데 세 종목 모두 거래량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캔들 차트였고요. 선 차트입니다. 선 차트를 보아서는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삼부토건은 그렇지 않지만 다음 종목 남부토건을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한국석유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남부토건의 경우에만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차트입니다.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남부토건의 경우는 다음날 즉 3월 6일날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의 경우에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다만 삼부토건의 경우에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지지선이 있고 상승 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간에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로서는 이 채널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EQ 볼륨 차트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남부토건의 경우에는 저점에서 반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겠습니다. 삼부토건의 경우에는 남부토건이 아니라 남광토건이네요. 삼부토건의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석유의 경우에는
잠시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고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광토건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한국석유이고 그 다음 삼부토건이 그 뒤를 잇겠습니다. 반등할 가능성을 놓고 따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물대 분석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캔들 차트로 봅니다. 그리고 거래량 이제 접어두겠습니다. 네, 남광토건 약세장이고요. 삼부토건 이거는 보합이고요. 한국석유 이것도 약세장입니다. 약세, 보합, 약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연봉으로 한국석유는 강세고요. 삼부토건은 하락이고요. 하락이 아니라 보합이고요. 남광토건은 연봉상으로 역시 보합이 되겠습니다. 남광토건, 삼부토건, 한국석유인데 남광토건과 삼부토건은 보합이고요. 한국석유는 강세입니다. 네, 일본과는 좀 다르죠. 이거는 과히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한번 지나가 보는 것이고 역시 계곡선입니다. 역시 계곡선을 보시면 남광토건은 이렇게 움직였죠. 이것은 하락 전환입니다. 매도 전환이고요. 그리고 삼부토건은 이렇게 올라갔죠. 이것은 상승입니다. 그리고 한국석유 이렇게 내렸네요. 매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삼부토건이 상승이고 남광토건은 하락 전환, 한국석유는 매도 지속이 되겠습니다. 삼부 남광 삼국석유입니다. 그래서 남광토건 대신에 삼부토건을 넣고요. 삼부토건 대신에 남광토건을 넣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강세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PNF입니다. 남광토건과 한국석유는 하락하고 있고요. 삼부토건은 반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삼선전환도를 보겠습니다. 삼선전환도 삼부토건 잘 보이지 않네요. 네, 삼선전환도 꼭 일본 같습니다. 어쨌든 매도 시그널입니다. 삼부토건 매도 시그널, 남광토건도 매도 시그널, 한국석유도 매도 시그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삼선전환도 하나 보질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른 것을 끼워 넣습니다. MACD죠. MACD를 우겨 넣습니다. 보시면 하지만 그런데 MACD도 세 종목 다 하락 시그널이고 매도 시그널입니다. MACD의 삼부토건의 경우는 최근에서 하락 시그널이 나왔고 남광토건도 매도 시그널이고 한국석유는 더 심한 매도 시그널입니다. 순서는 맞습니다. 삼부토건, 남광토건, 한국석유 이 순서대로 주식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제일 강하고요. 제일 약한 것이 한국석유입니다. 이렇게 MACD까지 봤고요.
다음은 지그재그입니다. 지그재그를 보면 3부 토건도 꺾였습니다. 하락을 했고요. 이에 비해서 남강 토건은 좀 더 갔고요. 한국석유는 아예 큰 하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인데요.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함께 봅니다. 그런데 너무 좁아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3부 토건인데요. 후행 스팬이 일봉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이 다행스럽게도 구름대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과 전환선 서로 만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대 위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약간 강세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시면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광토건인데요. 이거는 일봉이 구름대 안에 있죠. 약세고요. 그리고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약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후행 스팬이 구름대 아래에 있죠. 그리고 매도 시그널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그래서 이 종목은 약세입니다. 보합, 약세장, 그리고 한국석유는 어떨까요? 한국석유의 경우는 후행 스팬이 아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아래에 전환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봉이 구름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매도 시그널이 난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도 지속입니다. 아주 강한 약세장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이고요. 그래서 3부 토건 보합, 남광 토건 약세, 한국석유 강한 약세입니다. 순서는 이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맥킨리 다이나믹 선입니다. 이것은 RSI와 함께 봅니다. 맥킨리 다이나믹 선을 보시면 3부 토건에서는 살짝 하락을 했고, 남광 토건을 보시면 좀 심하게, 그리고 한국 석유에서 보시면 완전히 푹 숙여 있습니다. 즉 세 종목 다 하락인데요. 3부 토건은 하락이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보합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RSI를 보시면 하락 중이죠. 그래서 3부 토건도 하락입니다. 남광 토건 좀 심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석유는 좀 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하락. 그 강도는 남부 3부 토건이 좀 제일 약하고 한국 석유가 제일 강한 그런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볼릭사와 ADX입니다. 두 지표를 함께 움직이고 함께 분석을 해야 옳습니다. 파라볼릭사는 하락인데요. 세 종목 다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ADX는 3부 토건과 남광 토건의 경우에는 추세가 없고 한국 석유는 하락 추세가 강합니다. 한국 석유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언제 어디까지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자고요. 그러다가 지하 10층까지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투적인 말이었고요. 어쨌든 3부 토건과 남광 토건은 그 보합 정도가 됩니다. 보합이나 횡보 또는 기간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석유는 분명한 하락세입니다.
덤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봉으로 바꿨고 일봉을 시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간 2평을 클릭했습니다. 3부 토건은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광 토건의 경우에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석유는 더 심하죠. 하락폭이 더 심합니다. DMA와 MFI입니다. DMA를 보시면 삼부 토건은 상승했고 남광 토건은 살짝 꺾였습니다. 한국 석유는 그 꺾임 정도가 좀 심합니다. MFI를 보시면 최근에 삼부 토건은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부 토건은 오랜만에 상승 시그널이라는 해석을 달게 되었습니다. 남광 토건은 MFI가 매수 시그널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DMA는 꺾였죠. 그래서 이건 보합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석유 이것은 크게 하락을 했고요. DMA는 MFI도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석유는 분명한 하락 추세입니다. 정리하면 삼부 토건은 긍정적이고 남광 토건은 이건 보합, 횡보, 기간 조정이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한국 석유는 하락입니다. 하락세입니다. 거래량 보조지표입니다. OBV인데요. 삼부 토건은 상승, 남광 토건은 횡보, 한국 석유는 하락.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종목이 다 추세 보조지표에서는 하락세 일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삼부토건, 남광토건, 한국석유는 모두 추세가 하락이라는 것입니다. 삼부토건 봉합 정도가 되겠고요. 남광토건은 하락, 그리고 한국석유도 하락입니다. 정리하면 변동성 지표 신신미도와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로 본 모양은 삼부토건은 보합, 남광토건과 한국석유는 하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멘트를 남긴다면 삼부토건은 이제 보합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남광토건은 약간 불안한 보합입니다. 한국석유는 하락이고요. 분명한 하락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문제일 텐데, 아니면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 한국석유는 정리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파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판단하셔서 보유할 수 있으면 가지고 계신 거고요. 아니면 뭐 정리를 하시든가 하셔야죠. 남광토건의 경우에는 이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한국석유에 비하면 좀 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이것의 전망이 밝지만 않네요. 그냥 기술적 분석을 해본 결과 종합은 이것도 떨어지지 않는 한 최대한 좋게 보아도 보합을 넘기지 못합니다. 상승은 아니란 얘기죠. 삼부토건도 마찬가지로 상승은 아닙니다. 물론 60일 이평선이 위로 쳐들고 있긴 하지만 추세선이죠. 추세선이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삼부토건도 상승세는 아니고,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무릎에 산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더더욱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하실 때에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구독. 지금까지 성공하다 였습니다.